안녕하세요. 뻔뻔한 한국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미국발 긴급 속보가 타전이 됐습니다. 수순이 이렇게 딱 진행이 될 거란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올해 금융시장에는 대변화가 올 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정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움직이는 것 좀 보세요. 이렇게 되면 한국 부동산은 하반기를 지나서 연말이 되면 거의 사면 초과,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이 시작되는 9월 전까지 신나게 대출 땡겨서 집을 무모하게 사려는 사람들, 그 자체로 위기를 스스로 키우게 되는 일이 터진 건데,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격적으로 금리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아주 강한 어조로 어필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페드가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절대 낮춰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버렸죠. 정말 의외의 변수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하반기 제일 큰 변수 중에 하나로 아마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첫 마디가 바로 기준금리에 관한 것이었던 것도 굉장히 모든 금융 현안의 관심사에서 제일 우선순위였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금리 부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 쪽으로 방향을 돌려 세워야 한다는 논조도 엿볼 수 있을 만큼 이전에 파월 의장이 보였던 긴축에 대한 기조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을 이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다짜고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거죠. 연방준비위원회가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분명한 건 그것은 그들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로 일축을 해버리는 이 폭탄 발언을 한 건데, 어찌 보면 이 말에는 상당한 자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이 물가는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고도 에너지 비용을 낮추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대안까지 내놓은 걸 보면 기준금리 인하 언저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신 파월은 트럼프가 임명을 한 연준 위원장이었는데 2028년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이 계속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결국 하반기를 지나는 시점에서 엄청난 금융 대변화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지금 서울 집값 오른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상승세는 가을로 접어드는 문턱에서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될 거고, 지금도 이게 진행형이거든요. 거래량이 6천 건을 돌파했다고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데 이미 매수세는 슬슬 발을 빼고 있습니다. 왜냐? 집값이 떨어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리어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누가 이런 고점에 올라타려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오늘 트럼프 발언은 향후 기준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재무장관 후보로 언급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상반기 미국 기준금리를 8%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것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당시 시장 상황이 금리 인하를 목 빠지게 기다린 분위기여서 다이먼 회장의 이 발언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어 버리는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기준금리는 더욱 높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아서 다이먼 회장이 극단적으로 말했던 8% 수준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미국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일은 없이 도리어 엄청난 탄력성을 가지고 튀어오를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기준금리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브레이크를 딱 걸고 있는 거고, 이후 미국의 재정 확대 정책은 거의 상상 초월로 진행이 될 가능성 아주 많아졌죠. 일단 세금 부분에서 법인세 대폭 감세를 비롯해서 부족한 세수 메우기 위한 미국 국채 발행은 역대급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국채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건데, 아마 제롬 파월도 나름의 계산식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파월이 한 인터뷰에서 물가의 추세적인 둔화에 대해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적 관점이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금리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로 엔딩 머신을 돌렸는데 결국엔 더 큰 판단 기준의 프레임에 따라서 동조화되는 이 금리 방향으로 가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준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2024년 말에서 2025년에 접어들면서 점입 가경, 쌓아놓은 파일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5.5%가 높다고 난리였는데 이게 가장 기저의 금리로 작용을 해서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을. 정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말대로 8%까지 육박하는 금리 상황도 우리가 지금껏 뭐 설마 했었던 그런 일들이 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도리어 이 골 때리는 방향으로 튀게 될 거라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살을 꼬집으면서 이거 진짜 맞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자금 무한으로 땡겨서 집을 사려는 시도가 얼마나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는 일인지를 고스란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정말 정신없이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는 착시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그냥 액면으로 볼 수 있는 대목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가계부채가 6월 한 달간 주담대만 6조 4천억이 늘어버리는 정말 엄청난 금융환경의 대변화 앞에서도 부채는 GDP 대비 4위로 올라서는 극강의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 21개월 만에 최대 증가 수치를 찍고 있는 건 아마 유사 이래로 한국의 부동산 위기는 2024년 하반기를 지나서 가을로 접어드는 문턱에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금리는 지금 미국이 지고 있는 5.5%가 그라운드 제로가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하한치는 사라져버리고 이 수준이 기본 설정값이 돼서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가느냐로 귀결이 될 게 뻔한데 아마 거의 지금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 2%까지 내리는 이 은행채 금리 내려가는 미끄럼틀로 이용했지만 이제 완전히 뭐 가역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담대 금리는 미친 듯이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대출 받는 것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계산식을 잘 두드려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무역 부분에서도 지금 관세 부분이 강화가 될 것이 뻔해서 트럼프는 기본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되면서 전체적인 물가 부분에서의 상승세는 인플레 정도로 가지 않으려고 막는 수준이겠지만 그동안 둔화되었던 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이상 궤적을 그릴 가능성 많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저가 제품을 막아야지. 손실이 빠져나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저가 제품의 대명사인 중국에 대한 50% 관세. 이게 더욱 확장이 되면 거의 뭐 60% 관세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거의 중국 제품은 미국에서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단지 미국에서만 방어벽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게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가 워낙 저가 공세로 유럽 시장을 흔들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 관세로 쳐서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지는 가운데 독일이 기권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반대하고 있죠. 독일은 일단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유럽의 환자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유일하게 GDP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자기들 체스 장기판 안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 고립이 되어버리면 독일 경제가 살아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럽도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때문에 혼란 그 자체. 그러나 결국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사면 초과에 빠지게 되고 경제 성장률은 더욱 나락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은 자연스럽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미국발 변수가 이게 그냥 슬쩍 지나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엄청난 초대형 변수가 터지게 되는 거고 그 여파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중국은 이미 부동산이 박살이 난 상황인데 한국이 지금까지 이 부동산 시장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면서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금리
폭탄을 가을로 접어들면서 충격파로 맞게 될 것 뻔하고, 동시에 유럽을 비롯한 모든 아시아 국가의 금융 환경도 급속도로 바뀌게 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금융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껏 일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파다했지만 실제로 그 예상의 퍼즐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인 퍼즐이 금융시장 대변화의 굵직한 선을 쫙 하고 긋고 있으니, 누가 기준금리 8%라는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지표에 대해서 귀를 그동안 기울였겠습니까? 트럼프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한 이 경고는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는 모든 예상보다 더 강력한 금융 드라이브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서, 특히 부채로 인해서 굉장히 취약해진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직진 모드를 쌍라이트 켜고 달려갔던 그 모든 길들, 이제 유턴해서 돌아가야 할 시점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가시밭길로 변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앞으로 닥쳐올 금융 대변화의 서막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급격하게 자산 시장이 큰 변동성을 가지게 될 거고, 이미 지나온 궤적과 데이터는 무용론이죠. 더 이상 앞으로 비춰줄 예상할 수 있는 맵이 되지 못할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와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변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젠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시장이 아니라 파워, 힘이 시장을 만들어내는 이 급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금융시장의 분위기, 정말 이보다 더 빠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대비, 채비, 준비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무주택자들의 기다림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시장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그 시간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새벽에 날아들어온 충격적인 소식, 그냥 예상했던 라임들이 바로 현실로 들이대는 형국이죠. 절대로 금리 인하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건 이미 금융환경 자체를 송두리째 변화시키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로 볼 수 있고, 연준의 역할로는 연말까지 리딩하는 수순이 아니라 유지하는 수순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서 시장의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부동산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일막, 일장으로 끝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겠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